역사와 세계사를 엮어서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역건회계, 역사에서 건진회계 시작하겠습니다. 남영호입니다. 제9편 회계 부정으로 시작한 21세기, 그 중에서 1화 밀레니움 폭탄이 터지다.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밀레니움은요, 천년을 뜻하는 라틴어에서부터 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보통 서기 2000년처럼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시점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2000년은요, 이어 2000 이러면서요, 이 K가 000, 100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0년을 그대로 표기하면은 Y2K가 됩니다. 조금 있다가 Y2K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그 전에 밀레니움까지 무슨 일이 있었느냐, 지난 8편에 어떤 얘기를 했었느냐. 첫 번째, 1970년대 일본의 미국 산업 침공이 있었고요. 실리콘밸리에 PC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일본 산업의 미국 진출이 이제 막히게 됩니다. 90년대에 인터넷이 탄생되고요. 드디어 인터넷 탄생으로 인해서 생기는 기업들, 플랫폼 기업들이 나타납니다.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근데 회계의 역사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일본의 미국 침공으로 인해서 일본의 관리 회계가 미국에 소개됩니다. 특히 도요다 시스템, 도요다의 공장 관리 시스템이 전파되고요. 인터넷이 탄생하면서 미국이 그렇게 원하던 숫자 경영의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정보가 공유되고, 이 정보 공유되는 시스템을 뭐라 그래요? ERP라고 합니다. ERP가 완성됩니다. 밀레니움 폭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밀레니움 때 터진 폭탄입니다. 첫 번째 폭탄은요, 아까 말씀드린 Y2K의 버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닷컴 버블, 그리고 엔론 회계 부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폭탄, Y2K 버그,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오류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2000년 1월 1일 되면은 시스템이 Y2K 버그로 인해서 오작동할 것이다. 웬 버그? 초기 컴퓨터들은 저장 공간이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도를 2자리만 집어넣었어요. 연도는 4자리죠. 1900년을 집어넣을 때 00으로 집어넣었지만 1998년은 98, 2000년도를 뭐로 해야 돼요? 다시 또 00이 되겠죠. 그래서 2000년 1월 1일이 되면은 00을 1900년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혼란이 오죠. 대재앙 가능성이 있다. 은행은 이자 계산이 오류되고, 공항은 항공 관제 시스템의 문제, 전력은 발전소, 군사, 미사일 시스템 오류, 무선구조, 의료, 병원 장비 오류 등등. 그러나 대규모 재앙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사전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전 대응은 결국은 기업의 IT 투자를 급증시켰고, 디지털 전환을 가속했습니다. 그리고 IT 산업이란 것이 등장하고 바로 성장했습니다. 두 번째 폭탄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나이 드신 분은 기억할 겁니다. 닷컴 버블. 인터넷이 나타났어요. 어마어마한 기대를 했습니다. 인터넷에. 그러다 보니 주식시장이 화랑이 됐습니다. 화랑 정도가 아니죠. 너무너무 과대평가를 했어요. 그러다가 2000년 3월에 버블이 터집니다. 즉 닷컴 버블이라는 거는 인터넷 혁명을 너무 빨리 가격에 반영한 주식시장이 집단적 착각이었다라고 지금 현재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작은 1990년대 중반에 인터넷 상업화를 시작했어요. 즉 웹브라우저 넷스케이프가 이제 등장하면서 이메일 전자상거래가 확산됐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전부 인터넷이 세상을 바꾼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고, VC라든지 개인 투자자들이 전부 인터넷 기업을 쫓아다니면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기업에 투자를 했느냐? 새로운 기술, 무료 전화가 나온다. 무료 인터넷 전화 서비스. 주가가요, 6개월 만에 130배 폭등했습니다. 골드뱅크, 아주 웃기는 기업입니다. 저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인터넷 광고를 보게 되면, 특히 배너 광고를 클릭만 해도 돈을 받는 겁니다. 몇 번 클릭하느냐에 따라서 돈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루 종일 배너 클릭해갖고 500원 벌고 뭐 그런 사람들을 봤어요. 곧 망했습니다. 다음 커뮤니케이션, 현 카카오인데요. 이거는 굳건히 살아남았죠. 판매일 서비스를 통해서 국내 포털 시스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은 뭐가 있느냐? pets.com. 너무 빨랐어요. 애완동물 용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기업인데 수익 모델 없이 마케팅 비용만 쓰다 9개월 만에 파산했습니다. 야후!
지금도 있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죠. 아마존. 지금 어마어마한 기업이지만 그 당시는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2000년도에 버블이 붕괴됐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수익 모델이 없었어요. 돈을 어떻게 벌지에 대한 게 확고하지 않고 그냥 인터넷 닷컴에 그냥 무조건 투자했습니다. 미래 가치를 초과대하게 평가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기업들이 어떤 국가들이 당했느냐? 세 국가가 당했습니다. 벤처기업을 위한 특수한 주식시장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 대한민국, 코스닥, 미국, 나스닥, 독일, 뉴이어 마켓, 마르크트 이런 세 나라가 얼마나 당했느냐? 코스닥은 81% 폭락, 나스닥은 78% 폭락, 독일은요, 이 마켓이 없어져 버렸어요. 수천 개의 닷컴 기업이라는 게 한 번에 그냥 날아갔죠. 투자자들은요, 수조 달러를 손실했죠. 한국과 미국의 차이에 대해서 보면 한국은요, 버블이 붕괴되면서 대부분 기업이 상장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극소수만 살아남았어요.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 주식시장이 거대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존, 퀄컴 등이 살아남아서 현재 글로벌 IT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세 번째 폭탄은요. 엔론이라는 기업입니다. 엔론이라는 기업에 전 세계가 농락당했습니다. 물론 미국이 농락당한 건데 그 당시 미국의 위치로 봐서는 전 세계라고 해도 되겠죠. 바로 이렇게 생긴 로고를 가진 기업입니다. 망하기 바로 전해까지 엄청나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2000년이 이제 망하기 바로 전해예요. 미국 7위를 했습니다. 매출로요. 전통 발전회사에서 에너지 중개 거래 플랫폼 기업으로 변신했다. 에너지 회사를 넘으며 금융 트레이딩 회사로 변신했다. 그래서 구경제에서 신경제로 전환한 상징적인 기업이었습니다. 가장 양심적인 존경받는 10대 기업에 선정했는데 그래서 6년 연속에 포춘이라는 잡지가 가장 혁신적인 기업으로 선정해서 상을 주었습니다. 6년간요. 그리고 증권 애널리스트도요. 매수해라. 언론은요. 혁신 기업의 대명사로 하버드 대학은요. 케이스 스타디를 계속하면서 모범 사례로 했습니다. 경영진은 스타가 됐습니다. 유명 인사가 됐죠. 6년 연속 가장 혁신적인 기업이었어요. 그러다가 2001년에 들어오면서 38억 달러 분식회계가 폭로됐습니다. 38억 달러면 5조 정도 되죠. 분식으로 5조 해요. 와, 대단합니다. 엔론 파산을 하면서 주가 폭락 20명이 실직했습니다. 그리고 회계법인인 아서 앤더슨이 없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회계학의 유명한 법이죠. 삭스법, SOX법이 제정됐습니다. 회계 부정의 배경은 이렇게 돼요. 엔론은 광고를 참 잘했습니다. 홍보를. 세계 최대의 에너지 기업이라고 한 다음에 전 세계에 있는 에너지 기업들을 사업 인수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형고갈이 되죠. 우조적이고 금융공학적으로 회계 부정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엔론의 신용을 포장하고 견실한 기업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이게 한두 해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자회사를 설립한 다음에 특히 SPE라는 형태의 자회사를 세워서 부실자산이랑 부채를 이 자회사로 떠넘기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회사랑 자기 거래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물건을 사올 때는 싸게 사오고 다시 그 물건을 되팝니다. 비싸게. 그럼 어떻게 돼요? 손실은 SP로 가고 이익은 본사에 남는 거죠. 시가 평가라는 제도를 악용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익을 부풀렸습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다음 화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부실 회계 감사가 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계 부정을 하면 감사가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찾아내지 못했는지 불성실인지 고의적으로 그냥 눈 감았는지는 지금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고 또 투자은행이 암묵적으로 동의해서 자금 조달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누가 발견했느냐? 20년 경륜의 회계사가요. 내부 고발을 했습니다. 회계법인 아서 앤더슨이라는 기업이 몰락했습니다. 한 90년 된 회계기업이고요. 그 당시에 빅5, 전 세계에 있는 5개 큰 회계법인이었습니다. 물론 이 기업이 이제 몰락하면서 빅4가 됐죠. 엔론의 분식회계가 드러나면서 감사 품질 문제가 부각되고 고객이 이탈이 됐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2002년에 결국은 해체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삭스법을 제정했습니다. 삭스법이라는 건 사르반스 옥슬리라는 미국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입니다. 이름을 합쳐서
요 S와 여기 OX를 합쳐서 SOX라고 얘기합니다. 간단 내용은 뭐냐 이런 겁니다. 재무제표의 경영진 책임 강화, 내부 통제제도 강화, 회계 사기 경우 처벌 강화. 이것에 대해서도 9-3화에서 또 다루겠습니다. 엔론 재판이 한 3, 4년 걸렸는데요. CEO, 사장인 스킬이라는 사람은 24년형, 파스토우, CFO는 6년형, 코세이, CAO, 어카운팅 최고 책임자는 5년 6개월. 근데 이 두 사람은 수사협조를 했기 때문에 경감이 됐답니다. 그리고 경영진 등 21명이 유죄 판결 받고요. JP 모건 체이스 등 투자회사들이 총 80억 달러의 벌금을 물었습니다. 80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은 얼마예요? 12조 정도 되네요. 세 가지 폭탄이 터졌죠. 첫 번째, Y2K 버그, 두 번째, 닷컴 버블, 그리고 엔론 사태. Y2K 버그는요, 기업 전산화를 가속하면서 IT 산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닷컴 버블도요, 금융규제 강화가 됐습니다. 물론 닷컴 버블로 주식시장에서 패가망신 현상이 많죠. 엔론 사태는요, 득이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회계 불신이 팽배해졌습니다. 잡지에서 저렇게 칭찬하는 회사도 결국 분식을 하는구나. 뿌리 깊은 회계 불신,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화는요, 9-2와 세상을 분식회계 창으로 찌르다. 굉장히 자극적이네요.